2022년 청주에서 일명 야옹이 아저씨라고 불리며 길고양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직접 삼겹살을 구워 먹이곤 했었다는 김씨. 하지만 이웃들은 정작 도움이 필요했던 건 김씨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나이도 있으셨고 걷는 것도 어정쩡하니 걸으시고 배 복수도 여러 번 차가지고 빼기도 하시고 오랫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힘들어 하더니 지난해부터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던 김씨. 그런 그가 2022년 3월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정도가 더 지난 6월 30일 사라졌던 김씨는 돌연 자신의 집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던 그의 죽음을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집주인이었는데요. 이 집주인분이 이제 그날이 이 김씨의 집 이삿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 집주인 아줌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집 이리저리 살펴보셨던 겁니다. 고장난 거 있나? 그러다가 냉장고를 보게 되신 거예요. 냉동실을 먼저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뭘 먹고 살았나 몰라. 그러고 밑에 냉장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있어. 처음에 이 집주인분은요, 인형인가? 했대요. 아주 왜소하니 바짝 마른 무언가가 김씨였습니다. 대체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은 원룸에서 20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김씨. 그의 몸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나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런 식의 냉장고였단 말이에요. 이곳에 김씨의 시신을 넣었다면 냉장고 이 칸막이를 다 빼고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건데, 적어도 2달 전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장례를 치르는 대신 시신을 비닐에 씌워 냉장고 안에 유기한 범인. 그는 바로 20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뒤 차에서 생활하다가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된 아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 시신을 왜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아무래도 시신이 썩기도 하고 그러면서 냄새도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치매도 심하셨습니다. 이번 연도 한 3월에서 4월부터는 집 사정도 안 좋아져서 집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들 된 도리로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럴 돈이 없었어요. 돈이 생기면 바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아버지 따라 저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3개월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돌봤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 비용은 물론 당장 음식을 사 먹을 돈조차 없어 검거되기 며칠 전까지도 밥 한 끼 못 먹고 굶었다고 진술한 아들.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아들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 아니냐? 사회적으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약자들이 너무 많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슬프다. 등등. 이 주위 이웃들은요, 체포된 아들이 이런저런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쌍해. 그 아들이 엄청 착한 것 같더만. 아버지하고 일 없을 때는 몇 개월도 같이 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여기로 이사를 왔다는데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도 없지. 들리는 말로는 그 아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며칠 동안 밥 한 끼 못 먹고 쫄쫄 굶었다고 하더만. 여튼 짠해 죽겠어. 징역 안 살게 우리 이웃들이 나서서 탄원서라도 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다소 지적 능력이 부족한 걸로 알려진 아들이 낯선 지역에서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이웃들.
하지만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의혹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들은 돈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숨긴 걸까요? 혹시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숨긴 데엔 따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정말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넣은 걸까요? 아니면 돌아가시게 만들어 은폐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은 걸까요? 실제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또한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112나 119 혹은 옆 이웃 주민 혹은 집주인한테라도 얘기해서 돌아가셨다, 뭐 어쩌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례 치를 돈이 없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아버지가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냉장고에 넣었다는 게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정말 이 아들은 정신적으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긴 한 걸까요? 아들과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 등 모두 하나같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신이 발견된 날이 이제 이 김씨의 이삿 날이었어요. 그런데 김씨는 이사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잖아요. 집주인한테 이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 또한 이 아들이었습니다. 일도 아무 문제 없이 했고 대인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집주인과도 그렇고 이제 뭐 아는 지인분들과 대화할 때도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남자라고. 조사 결과 또한 이 아들 지적 장애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게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김씨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한 이웃 주민분은 지난해 한 겨울쯤에 그 추운 날 저녁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새벽 한 2시에서 3시쯤에 누군가 자기 집 배를 눌렀다는 거예요. 놀래서 나가봤더니 김씨가 반팔 차림으로 완전 창백하게 질려가지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지금 얼른 경찰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때 이 이웃 주민분이 아니 누가 죽인다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때 이 김씨가 모르겠다고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씨의 팔 다리에 멍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이때 이 이웃 주민분이 누구한테 맞긴 맞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김씨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드러나는 진실은 아들의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정말 냉장고 안에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을 은폐한 걸까요? 고양이 아저씨 김씨가 숨진 진짜 이유는 뭘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아버지를 냉장고에 보관했고 자신 또한 밥 사 먹을 돈조차 없어 쫄쫄 굶었다는 아들. 도대체 이 부자는, 이 아들은 얼마나 어려운 사정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것도 좀 아들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이미 이 부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들은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어요. 실업급여를 한 1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실업급여 신청도 안 하고 안 받아가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긴급하게 병원비가 들어간다거나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 긴급지원비라고 또 있대요. 이걸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받아.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100%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때 역시 아들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런 혜택을, 복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못 받았던 거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센터 측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라든지 긴급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신청해서 다 먹어라. 우편 보내고 전화하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간 사람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이미 이 부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알려주고 신경을 쓰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밥을 굶을 정도로 집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던 집, 그 집의 월세가 체납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이 아들은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지원받을 제도가 있었고 그 방법도 알려줬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아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2017년 무렵 아버지에게 전기 기술을 배운 뒤 충남의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었다는 아들. 이 아들과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은요. 사지 육신 멀쩡하고 정신 상태 멀쩡하다. 그때 걔가 그만둔 것도 자기가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의지로 그만둔 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버지가 먼저 일을 그만둔 뒤 다른 직장으로 옮긴 아들은 그곳에서도 금방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버지 치매가 심해지셔서 간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집 상태는요, 겉으로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틀에 똥, 변이 묻어있고 집안 곳곳에는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며칠을 굶은 듯 보였고 당뇨로 인해 복수에 물까지 차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임에도 아들은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말 병든 아버지를 돌보긴 했던 걸까요? 경찰은 바로 해당 집 건물 CCTV를 모두 확인해 아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 씨의 집에는 아들의 차도 아들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25일 아들로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김 씨의 집 안에서 포착됐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부산하게 움직이는 남자. 이날 이후 김 씨의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이 켜진 건 86일이 지난달 6월 18일. 아버지 김 씨가 늘 고향이 밥을 주던 장소엔 아들의 차가 주차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2일 동안 한 곳에 차를 세워둔 아들.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아들의 차가 다시 움직인 건 6월 30일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10시간 뒤 아버지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일을 그만뒀지만 정작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는 뭐였을까? 수사 결과 돈이 없다는 아들의 말 또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이 게임에 아이템 산다고 돈 쓰고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흔히 그 별풍선 그걸 충전해서 BJ한테 쏘고 당시 아들이 이렇게 막 돈을 쓰다 보니 카드비까지 있는 상태였대요. 개인 방송에 별풍선 후원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들. 그가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경찰이 체포하기 전에 본인이 도주를 한 거잖아요. 고의성이 없었다면 왜 도주를 하고 왜 냉장고에? 부패의 냄새가 외부로 나가서 발각될 위험에 대한 대비,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아버지의 자연사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학대이든 폭행이든 간에 부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조사 과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그랬잖아요. 시신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집주인이었다고.
6월 30일이 김씨의 집 이삿날이어서 뭐 고장난 거 없나 이것저것 살펴보러 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그런데 원래는 이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6월 30일 날 이사를 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나름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던 거예요. 이 집주인 아줌마가. 아니 이사를 하니까 이 집주인분이 집을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오더라도 이사하고 며칠 후에나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사 당일날 이렇게 빨리 집주인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이 아들은 사체 유기와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5일 김씨의 집에 불이 켜졌고 그 집 안에서 아들로 보이는 누군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후 더 이상 김씨의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실루엣이 보였던 3월 25일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다시 불이 켜진 건 86일이 지난 지난달 6월 18일. 아들은 아버지 김씨의 집 안에서 무려 12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있었던 그 12일 동안 그는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8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이 집을 비워야만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그날의 진실을 아는 건 오직 아들뿐인데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존속 학대 치사냐 존속 살해냐 이거를 좀 더 조사 중인 것 같더라고요. 존속 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존속 살해죄는 형량이 무기나 사형 또는 징역 7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재판이 된 건 없어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누구나 늙고 병듭니다. 저 또한, 당신 또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